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은퇴 후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연금도 받고 있고 집도 있으니 노후는 괜찮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의 예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최근 한국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무려 4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며 살아온 분들조차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서울의 김영수 씨 67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도 받았고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납부했으며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것 같았죠. 하지만 은퇴 5년 만에 김 씨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 120만 원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부족했고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비가 늘어났고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는 미안했습니다. 결국 30년 동안 살던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은퇴자들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연금과 집, 그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은퇴의 진실과 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50대 이상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은퇴에 관한 3가지 진실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3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지침서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50세 이상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은퇴의 3가지 진실. 첫 번째 진실.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평생 열심히 냈으니 제법 받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월 58만 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겨우 58만 원입니다. 물론 올해 가입하고 소득이 높았던 분들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과연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집세나 관리비, 식비,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만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가 생활이나 문화활동은 꿈도 꿀 수 없는 수준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률입니다. 여러분이 은퇴하신 후 20년, 30년을 더 사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지금 받는 연금 100만 원의 가치가 20년 후에도 똑같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약 2%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년 후 지금의 100만 원은 실질 가치로 약 67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30년 후에는 55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미경 씨 65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은퇴 전 국민연금 9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연금을 받으니까 두 사람 합쳐서 180만 원 정도 되니 괜찮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월 15만 원,
통신비와 공과금이 20만 원, 식비가 최소 60만 원, 병원비가 매달 평균 30만 원씩 나갔습니다. 여기에 경조사비, 교통비, 의료비 등을 합치면 1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박 씨 부부는 아직 건강한 편입니다. 만약 중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큰 수술이나 입원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입니다. 둘째,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배당 수입, 임대 수입 등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50대라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퇴직연금을 IRP, 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하십시오. 매달 30만 원씩만 10년간 저축해도 세금 혜택을 받으며 상당한 금액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일부일 뿐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지금 깨닫고 준비하는 것과 은퇴 후에 깨닫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두 번째 진실. 집값은 더 이상 든든한 노후 자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 한 채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집값은 계속 올랐고 집 한 채만 있어도 자산가로 인정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의 경우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과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프리미엄 지역을 제외하면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구 감소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명대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집을 살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파는 사람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상 집값이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철수 씨 68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씨는 30년 전 대구 외곽의 30평대 아파트를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나중에 이 집 팔면 최소 5억은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재 그 아파트의 시세는 2억 원 정도입니다. 30년 동안 겨우 8천만 원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익이 없는 셈입니다. 게다가 그 사이 들인 수리비, 관리비 등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최 씨는 건강이 나빠져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을 마련하려고 집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1년이 넘도록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급하게 팔려니 1억 8천만 원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집은 분명 자산입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아닙니다. 특히 급하게 팔아야 할 때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집을 팔고 나면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집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지만 그 돈으로 다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어야 한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살면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은 어떨까요? 주택연금은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올라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집니다. 집값이 정체되거나 떨어지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65세 기준으로 월 약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라면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집을 노후 자산의 전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은 살기 위한 공간이지 투자의 대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둘째, 집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등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셋째, 만약 집이 여러 채 있다면 일찍 정리한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나중에 급하게 팔려고 하면 제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넷째, 주택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집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관리하고 필요한 수리를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은 여전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집과 더불어 현금성 자산도 함께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진실,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8%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화, 관절염, 골다공증 등은 거의 기본입니다. 이런 만성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한 달 병원비와 약값이 얼마나 나올까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만 해도 월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중증질환은 수술비와 입원비, 치료비가 수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합치면 수백만 원은 기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순자 씨 72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병원에 거의 가지 않았고 건강검진에서도 별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보니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병원비가 큰 문제였습니다.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를 합치니 총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많은 부분을 지원받았지만 본인 부담금만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씨가 평생 모아둔 비상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퇴원 후에도 재활치료와 약값으로 매달 40만 원씩 나갑니다. 여기에 원래 갖고 있던 고혈압과 당뇨 약값까지 합치면 월 6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씨가 받는 국민연금 80만 원에서 의료비를 빼면 남는 돈이 2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이가 더 들면 치아 문제도 생깁니다. 임플란트 한 개 하는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듭니다. 틀니를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청력이 나빠져 보청기가 필요하면 또 수백만 원입니다. 게다가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양원 비용은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면 더 많이 듭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후 사망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드는 의료비가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많은 부분을 지원받지만 본인 부담금만 해도 수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건강할 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둘째, 의료비 비상금을 반드시 별도로 준비하십시오.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실손 의료보험이나 암보험, 치매보험 같은 민간보험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입이 어려워지고 보험료도 비싸지므로 50대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잘 알아두십시오. 일정 등급을 받으면 요양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건강을 지키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의료비를 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순식간에 바닥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첫 번째 준비. 재정적 독립을 위한 타층 소득 구조 만들기. 여러분,
지금까지 은퇴 후의 냉혹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에는 이 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도,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모두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다층적 소득 구조를 만드십시오.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면 그것이 끊겼을 때 큰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 개의 소득원을 만들어두면 한 가지가 줄어들어도 다른 것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민호 씨 58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 씨는 50세가 되던 해부터 은퇴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먼저 매달 월급의 20%를 개인연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차를 한 단계 낮추고 외식을 줄이며 저축했습니다. 10년간 꾸준히 넣으니 상당한 금액이 모였습니다. 둘째,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했습니다.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형 펀드를 6대4 비율로 분산 투자했습니다. 셋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구입했지만 월세로 대출금을 갚고 나면 순수익이 남았습니다. 넷째, 배당주에도 투자했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의 배당주를 매달 조금씩 사모았습니다. 지금은 배당금만으로도 월 5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인 회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강생이 몇 명 없었지만 점점 늘어나 지금은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정 씨는 이제 60세가 되어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월 120만 원, 개인연금 월 80만 원, 오피스텔 월세 월 60만 원, 배당소득 월 50만 원, 온라인 강의 월 100만 원, 총 월 410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게다가 큰돈이 필요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일부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 씨처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대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첫째,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십시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그 돈을 노후를 위해 저축하십시오. 자동차를 한 등급 낮추고 명품 소비를 줄이고 과도한 외식을 자제하십시오. 둘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최대한 납입하십시오. 세금 혜택도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십시오. 하지만 집값 상승만을 노리지 말고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찾으십시오. 소형 오피스텔, 상가, 다가구 주택 등이 좋습니다. 넷째, 배당주나 채권에 투자하십시오. 원금 손실 위험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한 부업을 찾으십시오. 은퇴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이면 더욱 좋습니다. 컨설팅, 강의, 글쓰기, 번역 등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십시오. 6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60대인데 이제 와서 무슨 준비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0대는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첫째, 지금이라도 지출을 줄이고 저축하십시오. 10년만 꾸준히 저축해도 큰돈이 됩니다. 둘째,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십시오. 경비, 청소, 배달, 돌봄 서비스 등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건강도 지키고 수입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연금을 활용하십시오.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개의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십시오. 두 번째 준비, 건강관리. 최고의 투자는 내 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건강을 돌보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직 젊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무리하게 일하고 운동도 하지 않고 술과 담배를 즐깁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병이 생기면 그제야 후회합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은 완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평생 약을 먹고 관리해야 하죠. 그러므로 병에 걸린 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성수 씨 62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50세가 되자 더욱 철저하게 건강 관리를 시작했죠. 먼저 담배를 끊었습니다. 30년간 피우던 담배였지만 건강을 위해 과감히 끊었습니다. 술도 주 1회로 줄였습니다. 둘째,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지금은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몸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셋째,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 음식과 가공식품도 피했습니다. 넷째, 매년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 이상이 있으면 즉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를 했습니다. 명상과 요가를 배워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60대가 된 지금도 건강합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정상입니다. 관절도 튼튼해서 등산도 즐깁니다. 약 하나를 먹지 않습니다. 반면 김 씨의 친구 박종철 씨는 달랐습니다. 박 씨는 난 타고난 건강 체질이야라며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담배도 계속 피우고 술도 자주 마셨습니다. 운동은 귀찮다며 하지 않았고 검진도 번거롭다며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다가 58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당이 높아 합병증 위험이 있다고 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만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활 습관은 바꾸지 않았죠. 결국 60세에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삶의 질이 급히 떨어졌고 경제적 부담도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같은 나이지만 한 사람은 건강하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는 반면 다른 사람은 병원 신세를 지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폐암은 물론 심혈관 질환, 뇌졸중의 주요 원인입니다. 50대라도 금연하면 건강이 많이 회복됩니다. 술도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하며 가능하면 술 없는 날을 늘리십시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은 만병통치약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수영, 자전거, 요가, 등산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3두 4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운동하십시오. 셋째,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십시오. 짜고 기름지고 단 음식을 줄이십시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도 피하십시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 콩류를 많이 드십시오. 과식하지 말고 배부르기 전에 수저를 놓으십시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십시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간식은 최소화하십시오. 넷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4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암 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십시오. 검진 결과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정밀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병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고혈압, 당뇨, 위장병 등의 우울증 모두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명상, 요가, 산책, 취미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으십시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루 8시간 숙면을 취하십시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여섯째, 사회활동을 유지하십시오.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 건강이 빠르게 나빠집니다. 친구를 만나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사람들과 어울리면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입니다. 세 번째 준비,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안정. 외로움은 질병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한 장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지 밝혀냈습니다. 놀랍게도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았습니다. 반대로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은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 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의 독거노인 현황은 어떨까요?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노인의 약 20%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영희 씨 69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할 사람이 없고 밥을 먹어도 혼자이고 TV를 봐도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자녀들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겼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어려웠습니다. 점점 이 씨는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지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무기력하고 삶의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외로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동네 노인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노래교실, 서예교실, 건강체조 등을 배우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둘째,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 2회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셋째,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성가대에 들어가고 소그룹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마음의 평안도 찾았습니다. 넷째, 취미생활을 찾았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니 즐거웠습니다. 다섯째, 자녀들과의 소통을 늘렸습니다. 매일 아침 자녀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주 1회는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이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울증 약도 끊고 매일 웃으며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씨의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은퇴 전부터 인간관계를 준비하십시오. 직장에서만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은퇴 후 갑자기 관계가 단절됩니다. 은퇴 전부터 직장 밖에서도 인간관계를 만드십시오. 동창회, 동호회, 종교 모임,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십시오. 둘째, 부부관계를 돈독히 하십시오. 평생의 동반자인 배우자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만드십시오. 작은 일에도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셋째, 자녀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지도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되 그들의 삶을 존중하십시오. 손주 돌봄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말고 즐기십시오. 하지만 자신의 건강과 생활을 희생할 정도로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넷째, 친구를 소중히 하십시오. 오래된 친구도 좋지만 새로운 친구도 사귀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우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네 노인정 복지관, 평생교육원 등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십시오. 식사도 함께하고 여행도 함께 가십시오. 친구의 경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십시오. 다섯째,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봉사활동, 주민모임, 동호회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남을 돕는 일은 자신에게도 큰 보람을 줍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배움을 계속하십시오. 평생교육원, 노인대학,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두뇌도 활성화되고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외국어, 악기, 미술, 컴퓨터, 요리 등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우십시오. 같은 반 수강생들과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사신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강아지나 고양이는 훌륭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돌보는 책임감도 생기고 외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다른 반려동물 주인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건강도 중요하지만 좋은 인간관계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인간관계에 투자하십시오. 가족, 친구,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값진 노후 준비입니다. 마무리,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퇴 후의 냉혹한 현실과 그에 대한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무겁고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알면 대비할 수 있지만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3가지 진실. 1.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2. 집값은 더 이상 든든한 노후 자산이 아닙니다. 3.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3가지. 1. 재정적 독립을 위한 다층 소득 구조 만들기. 2. 건강관리. 최고의 투자는 내 몸입니다. 3.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안정. 외로움은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십시오. 50대라면 오늘 개인연금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내일부터 30분씩 걷기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말에 건강검진을 예약하십시오. 다음 달부터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60대라면 오늘 주택연금 상담을 알아보십시오. 내일부터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에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다음 주에 복지관에 등록하십시오. 7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전화하십시오. 내일부터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에 이웃과 인사를 나누십시오. 다음 달에 노인정에 나가보십시오.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준비할 거리라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늦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모두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건강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노후를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배우자와 함께 TV를 보며 웃는 모습을.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노후는 오늘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